안녕하세요. 더 딥 다이브입니다. 오늘 저희가 한번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바로 코미디언 박나래 씨를 둘러싼 여러 논란들입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가 이 사안을 아주 깊이 분석한 유튜브 영상의 텍스트인데요. 이게 그냥 사건을 쭉 나열하는 걸 넘어서서 그 뒤에 숨어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을 정말 날카롭게 짚어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뭐 누가 옳다 그르다 이걸 따지려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하나의 갈등이 이렇게 걷잡을 수 없는 위기로 커졌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찾아보려는 거죠. 경영, 책임, 그리고 신뢰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이 복잡한 실타래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선 모든 일의 시작점이죠. 전 매니저와의 횡령 의혹. 이거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양쪽 주장이 정말 팽팽하잖아요. 박나래 씨 측은 회사로 와야 할 돈 수천만 원이 매니저 개인 법인 계좌로 갔다. 우린 보고받은 적 없다. 이거고요. 반대로 전 매니저 측은 모든 계약, 모든 입출금은 박나래 본인 컨펌 없이는 아예 불가능했다. 이건 구조적으로 횡령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맞서고 있죠. 네, 맞아요. 여기서부터 이 사건이 아주 흥미로워져요. 이게 단순한 진실 공방이 아니라는 신호거든요. 저희가 본 자료에서는 이 논란의 본질을 딱 짚어서 1인 기획사의 구조적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한번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서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만약에 전 매니저 말이 사실이라고 해보죠. 모든 돈의 흐름을 박나래 씨가 다 컨펌했다. 그러면 이건 법적으로 횡령이 아닐 가능성이 커져요. 아, 훔친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쓰기로 약속된 돈이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대신 이건 뭐가 되냐면 회사의 대표가 승인한, 좀 이상할 순 있지만 어쨌든 회사의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반대로 박나래 씨 말이 사실이라면요? 만약 박나래 씨 말대로 수천만 원이 오가는 걸 정말 몰랐다, 보고받지 못했다 라고 한다면요. 이건 대표로서 자기 회사 돈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전혀 관리 감독을 못했다는 명백한 경영 실패가 되는 겁니다. 하긴 직원 한 명한테 모든 걸 맡겨놓고 아무런 견제 장치가 없었다는 뜻이 되니까요. 바로 그거죠.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와, 이거 뭐 누구 말이 사실이든 박나래 씨가 대표로서의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운 거의 외통수 같은 상황이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게 전 매니저가 노리는 지점인 거예요. 그래서 그쪽이 감정적인 폭로전, 여론전 이런 게 아니라 이메일 기록이나 계약서 같은 자료를 가지고 구조 싸움을 하려는 거고요. 누가 언제 컨펌했냐, 계약서 어떻게 오갔냐 이런 시스템의 문제를 파고들면 결국 책임의 화살은 최종 결재권자인 대표한테 갈 수밖에 없거든요. 아, 프레임 자체를 바꾸는 거군요. 감정 싸움이 아니라 책임 소재를 가리는 싸움으로. 그런데 그 구조 싸움으로 가기 전에 이 모든 걸 막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순간, 바로 그 골든타임이 있었다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이 얘기로 넘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자료에서 장현호 변호사가 분석한 내용이 아주 날카롭습니다. 이 사태가 이렇게 커지기 전에 막을 수 있었던 때가 있었다는 거죠. 바로 전 매니저 쪽에서 처음 갑질 의혹을 제기하면서 합의금으로 1억 원을 요구했을 때. 아, 그때. 그런데 당시 박나래 씨 쪽에서 1천만 원을 역으로 제시했다고 하죠. 이게 왜 그렇게 큰 실수였다고 보는 건가요? 그냥 액수 차이가 너무 커서 그런 건가요? 액수 자체보다도 그 행동에 담긴 메시지가 더 큰 문제였다고 장 변호사는 봐요. 1억을 달라는 사람한테 1천만 원을 제시하는 건 뭐랄까 네가 겪은 고통의 가치는 딱 이 정도야 라고 가격표를 붙여버리는 행위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 협상이 아니라 그냥 상대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건 합리적인 협상이 아니라 상대를 더 자극하고 모멸감을 줘서 감정의 골을 더 깊게 파는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1억을 아끼려다가 상대방의 자존심이라는 훨씬 더 큰 위험의 문을 그냥 열어버린 셈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중대한 전략적 실수가 시작된 거죠. 장 변호사 지적처럼 만약에 지금 터져나온 무면허 의료 행위라든가 다른 찔리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 1억은 그걸 막기 위한 리스크 관리 비용으로 생각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했다는 건 두 가지 중 하나죠. 앞으로 벌어질 파장을 예측 못했거나 아니면 자존심이 상해서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됐거나. 어느 쪽이든 결국 본인을 지키는 데는 실패한 결정이었네요. 네. 그 비이성적인 선택의 결과로 초반의 갑질 논란은 진짜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말씀하신 대로 무면허 의료행위, 그 주사 이모 논란에다가
특수상해, 업무상 횡령 의혹까지 정말 끝도 없이 번졌죠. 맞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정말 소름 돋는 지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그 주사 이모 문제를 매니저 측이 직접 터뜨렸다는 사실이에요. 네, 잠깐만요. 그거는 불법 시술을 한 사람뿐만 아니라 받은 사람, 알선한 사람도 다 처벌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즉, 매니저 본인들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을 그냥 감수한 거예요. 와, 그럼 자기도 다칠 수 있는 걸 알면서 터뜨렸다는 건 이건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같이 무너지자는 거잖아요. 같이 죽어보자는 심리가 작동한 겁니다. 더 이상 합리적인 손익계산이 의미가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명백한 신호죠. 이 싸움이 법적 다툼을 넘어서 자존심과 감정이 모든 걸 지배하는 파국으로 치달았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상황이 이렇게까지 오고 나니까 과거에 다른 연예인들이 툭툭 던졌던 말들이 갑자기 예언처럼 들리더라고요. 자료에서도 몇 개 짚어주는데 서장훈 씨 발언이 있었죠. 박나래 씨 유튜브에 나와서 인생의 가장 큰 실수와 고민, 트러블은 대부분 짝을 잘못 만나서 시작된다. 이렇게 조언을 했어요. 이 말이 지금 상황에서 정말 의미심장하게 들리죠. 여기서 서장훈 씨가 말한 짝이 단순히 연인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공적인 영역이랑 사적인 영역의 경계가 무너졌을 때 생기는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를 포함하는 말이에요. 아, 사업 파트너 같은 관계까지 다 포함해서요? 네. 지금 박나래 씨 논란을 보세요. 전 매니저와의 돈 문제, 심지어 과거 남자친구한테 월급이나 법인카드를 줬다는 문제까지 거론되잖아요. 전부 다 사적인 신뢰관계가 회사의 업무, 돈, 법적인 리스크로 막 번져버린 경우들이에요. 하긴 특히 1인 기획사처럼 가까운 사람에 대한 신뢰가 전부인 곳에서는 그 경계가 더 흐려지기 쉬웠을 것 같긴 해요. 물론이죠.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그래서 문제의 핵심은 사람을 믿은 것 자체가 아니에요. 그 믿음을 프로페셔널한 시스템 안에서 관리하지 못한 판단에 있는 거죠. 서장훈 씨의 말이 바로 이 지점을 정확하게 비추는 거울 같은 말이 된 거예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돈 문제, 계약 관계는 더 명확한 시스템으로 관리했어야 한다는, 어찌 보면 경영의 기본을 놓쳤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경규 씨나 환광희 씨 말도 지금 다시 보니까 정말 소름 돋게 정확하더라고요. 이경규 씨는 연예인이 오래 가는 건 실력도 운도 아닌 인성이다라고 했고, 환광희 씨는 농담처럼 누나 다 한철이야. 나 혼자 산다고 언제까지 지켜줄 것 같아 이랬었죠. 그런 원론적인 얘기나 가벼운 농담이 지금 유독 무겁게 들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번 논란의 핵심이 박나래 씨의 개그 실력이나 방송 능력이 아니잖아요. 전부 사람과 관계의 문제에서 터져나왔기 때문이에요. 이경규 씨의 말은 거의 40년 넘게 이 바닥에서 버텨온 대선배가 내린 결론. 그러니까 이 세계에 변하지 않는 법칙을 얘기한 셈이죠. 결국 모든 건 사람에게서 시작해서 사람에게서 끝난다는 거예요. 환광희 씨의 말은 정말 예언처럼 들리고요. 그렇죠. 한때는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인기 프로그램이 개인의 논란을 막아주는 방패가 될 수는 없다는 냉정한 현실을 보여줬어요. 어쩌면 환광희 씨는 아이돌 활동을 하면서 인기의 정점과 또 부침을 다 겪어봤기 때문에 그 속성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걸지도 몰라요. 프로그램이 사람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결국 사람이 프로그램을 지켜야 한다는 말이네요.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결국 이 싸움에서 남은 게 뭘까 손익계산을 한번 해보게 돼요. 자료에서도 대차대조표로 정리해줬는데 진짜 남는 게 없는 장사더라고요. 맞아요. 일단 눈에 보이는 법적 비용부터 볼까요? 지금 얽힌 소송만 7건이고요. 법조계에서 추산하는 변호사 비용만 최소 5억 원에 이른다고 해요. 와, 5억 원이요? 1억으로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이 최소 5배 이상의 현금 지출로 이어진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법적 리스크는 더 커요. 예를 들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문제. 이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한 꽤 중대한 사안이거든요. 근데 그건 여력이 없었다고 해명하지 않았나요? 네, 하지만 법 앞에서 그런 해명이 얼마나 통할지는 미지수죠. 이런 잠재적인 리스크들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하지만 역시 돈보다 더 큰 비용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신뢰의 상실이죠. 이게 가장 뼈아픈 손실입니다.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대중이 사랑했던 박나래 씨의 이미지는 털털하고 친근하고 편안한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사건들을 통해서 드러난 현실은 관리 안 되는 돈 문제, 주변인과의 갈등, 법적 다툼 이런 것들이었죠. 그 이미지와의 간격이 너무나 커요.
연예인은 단순히 이미지로 먹고 사는 직업이 아니라 대중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직업이라는 걸 생각하면 이게 가장 큰 타격인 셈이에요. 정리하자면 자존심 싸움을 하는 동안 돈은 돈대로 쓰고 이미지는 이미지대로 잃고 법적 리스크는 계속 커져만 온 그야말로 총체적인 손실 상황인 거네요.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사건이 단순히 한 유명 연예인의 이야기로 끝나진 않는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1인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님들이나 프리랜서 혹은 누군가를 고용하는 위치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되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요. 개인적인 신뢰와 공적인 책임의 경계를 어떻게 그을 것인가? 또 작은 갈등이 터졌을 때 감정이 아니라 전략으로 대응한다는 건 과연 무엇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이요. 청취자분들께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실 만한 마지막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해요. 오늘 저희가 분석한 자료의 마지막 문장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회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만약 가능했다면 그 회사는 정말 정상일까요? 이것은 리더십과 시스템, 그리고 책임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꽤나 도발적이면서도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